강선우 후보의 반박은 이래요. 타 의원실 취업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전 보좌진이 재반박을 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이에요. 전 보좌진 취업방해 사실. 청문회 보며 현타 재취업방해는 사실이다. 지원한 의원실에 연락해 채용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들었다. 몇 달 동안 취업이 안 됐다. 영감이라고 하죠, 보통 의원에 대해서. 영감말 한마디면 잘리는데 취업 영향이 없다는 말 누가 믿느냐?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의 음식 먹은 거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후보자가 종종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한 증거 사진입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에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권고 사직 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또 퇴직 후 취업 방해까지 했다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존경하는 한주엽 의원님께서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보좌진을 존중하세요. 후보자가 직접 보좌진에게 쓰레기를 버리고 지시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미처 버리지 못하고 차에 두고 나왔다는 변명이 아니라 제보 보좌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 명백한 위증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이 후보자의 위증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뭐 보좌관 그러니까 국회의원님 쫓아다니면서 가방이나 들어주는 그런 비서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엘리트들이에요. 보좌관이면 4급이에요. 4급이면은 그 일반 행정부처로 치면 중앙행정부처의 과장급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입법부가 행정부보다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그 권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일반 그 4급 보좌관들이 뭐 국장실장들 오라가라 뭐 그러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보고 쓰레기 처리하라고 그러면은 저 같아도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장관이 과장 불러가지고 야 저 그 김 과장, 정 과장 그 저 쓰레기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 저기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처리하고 와 이러면 그 과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집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법이 아니라 그건 상식이잖아요. 상식입니까? 법까지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우리 집에서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하면 국회가 무슨 쓰레기 처리장입니까? 그다음에 저도 이제 변호사고 그러니까 제 밑에 변호사들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변호사들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뭐 어떤 회사에서도 오고 다른 로펌에서도 오고 예컨대 정 변호사가 우리 사무실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떠냐 레퓨테이션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개는 그 변호사 우리 같이 일을 해봤는데 굉장히 훌륭하고 일 잘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죠. 근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감은 없어도 그 사람이 저 조직에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괜히 내가 좋은 말 해줬다가 그런 문제 생기면은 그럼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한 그냥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경우는 있고 그러면 상대방에서 대충 알아듣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제 밑에 있던 변호사가 다른 회사 간다라고 했을 때 먼저 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절대로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저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정도면 거의 뭐 아버지를 죽인 원수나 아니면 뭐 그 정도 원한 관계가 아닌 이상은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절대 뽑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경악할 만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보좌관들이 그렇긴 하지만 뭐 4급, 5급 해가지고 뭐 연봉도 제법 많이 받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렇긴 하지만은 국회의원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파리 목숨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또 의원님을 잘 모시다가 어쨌든 나왔는데 거기에 그 취업까지 방해한다. 얼마나 그 큰 권력을 느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선우 그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라고 했을 때 적절한 인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는가? 강선우 그 의원이 이전에 교수했었잖아요. 그런데 전공이 뭔지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의 아주 훌륭한 좋은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를 받은 게 뭘로 받았느냐? 가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주립대학에서 그 가족학 가지고 4년 동안 대학 교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가부 장관 전공에는 딱 맞는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족학을 전공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생활이 뭐 보좌관이라고 해도 결국은 그냥 다 월급 받아서 그 생활하는 샐러리맨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족도 있고 애들도 있는 그러한 생활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족학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했었나? 저는 저 이야기가 진짜로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도대체가 얼마나 지랄을 하고 다녔으면 갑질미담이 끝이 없어 어처구니 없게 나라 일하면 다 그런 거야. 그래도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고 살자. 네가 당하면 넌 살 수 있겠냐?